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백제의 멸망과 일본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두 건의 음악 콘텐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왕이 잡혔습니다. 18만의 당나라 대군이 백제를 공격하면서 의자왕이 사로잡혔습니다. 경기도 덕적도에 진을 치고 있었던 당나라 군사들이 금강을 통해서 밀려오면서 방어하던 백제군의 마지막 주력 부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약속한 7월 10일에 사비성 30리 지점에서 신라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백제는 병력을 총동원해서 당나라와 맞섰지만 패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00명에 달했습니다. 신라는 동남쪽에서 당나라는 서쪽에서 협공을 했죠. 군사를 나눠서 방어하던 백제는 신라를 막기 위해서 계백장군의 결사대를 황산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백장군의 실수로 신라의 관창이라는 어린 장수를 죽이면서 신라군의 결사대를 격분하게 만들어서 결국 백제군이 무너지고 계백장군마저 전사했습니다.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격전 때문에 늦어져서 11일에서야 겨우 도착해 나당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다음날 사비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하자 의자왕은 당나라 군영에 백제 최고의 관료와 왕자들을 보내서 사죄하고 회군을 빌었지만 실패했습니다. 13일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육박하자 의자왕은 태자 효와 함께 웅진성으로 달아났고 사비성에 남아있었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자들이 이에 반대해서 태자 효의 아들 문사와 왕자 부여융이 측근을 거느리고 성박해 나가 당나라에 항복했죠. 이후 백성들까지 항복하는 일이 생기면서 당나라 군대는 큰 전투 없이 사비성을 함락시켰습니다. 700년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는 물론 오늘날의 중국과 일본에서 국가의 위세를 크게 떨치던 강력한 왕국 백제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점령한 당나라 군사들은 그야말로 지세상을 만난 듯 했습니다. 살인, 방화, 파괴, 강간, 약탈, 승전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군사들의 패악과 만행을 있는 대로 자행했습니다. 당나라가 건국되기 수백 년 전에 백제는 바다를 건너서 요서, 진평, 산동, 5월 땅을 점령하면서 백제보다 더 넓은 한반도 백제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식민지를 건설한 바 있었죠. 당나라로서는 이 전쟁의 승리로 이에 대한 복수와 원한을 갚게 된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래서 보복이 더욱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잡혀 묶이고 명예롭게 죽기를 원하는 궁인들은 낙화암 절벽에 몸을 던져 백마강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궁궐도 잿더미가 됐죠. 660년의 일입니다. 왕이 잡혀갑니다. 당나라로 잡혀갑니다. 의기양양한 당나라 총사령관 소정방은 백제의 신성한 탑에 자신의 전공을 새긴 뒤 660년 8월 16일 폐허가 된 사비성을 떠납니다. 의자왕을 비롯해서 태자, 효, 대신 93명, 미녀와 장사 12,000여 명을 천여 척의 군선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떠나가는 배를 따라서 금강 양쪽 구릉에 구름같이 이동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백제의 유민들입니다. 임금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백제를 지켜내지도 못한 회한을 울먹이며 따라갑니다. 잡혀가던 포로 중에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지도 있고 정인도 있겠죠.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이별이 아쉬워 왕 일행이 탄 대규모 선단을 따라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라하 만수, 어라 대신이야. 구국 충정을 못하였네. 왕을 따라가던 누군가가 이런 자탄의 노래를 하자 같이 가던 모든 군중이 따라서 합창을 합니다. 강을 따라 산을 따라 어라하 만수 노래가 메아리 쳤습니다. 어라하는 백제말로 임금님이시여라고 부르는 존칭어였습니다. 만수는 만수무강하소서의 줄임말이니까 오늘날 말로는 만세,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잡혀가던 왕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따라가기를 200리, 드디어 바다가 보입니다. 더는 따라갈 수 없는 바다가 보입니다. 왕이 탄 배는 이제 저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는 따라갈 길이 없죠. 망해산으로 올라가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망해산은 금강 하류에 있는 군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왕이 탄 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 유민들이 산을 오릅니다. 멀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산이라 해서 망해산이라 했습니다. 산을 오른 이들은 멀리 수평선으로 사라지는 왕의 일행이 탄 배를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한 점으로 보이던 선단마저 수평선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백제 유민들은 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들은 산 위에서 맹세를 합니다. 오늘을 잊지 말자. 백제를 잊지 말자. 해마다 오늘 이 산에서 다시 만나 오늘을 기약하자라고요. 그들의 약속은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1300여 년 동안 해마다 음력 8월 16일이면 어김없이 산에 올랐습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부여군 양화면 유황산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이포의 남당산은 하는데 이포라는 것은 이포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유황산이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금강에서 한때 내려라 하는 그 포구였다고 하죠. 그날은 추석을 지낸 직후이기 때문에 명절의 한 행사처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임은 하나의 지방축제로 고정됐어요. 그동안 성격도 많이 바뀌었죠. 여인들만 모이는 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시집간 딸과 친정엄마가 만나고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도 만날 수 있으며 어릴 적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여인들의 해방 공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축제 때마다 노래하는 어라만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뜻도 모르고 노랫말도 어라하를 에라로 바꿔서 에라만수, 에라 대신야로 바꾸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백제의 흔적이 민요로 한 구절로 남아서 대대로 계승되어 지방요로 정착한 것입니다. 산유화가라고도 하는 이 노래는 아직도 충남 부여, 서천, 전라북도 옥구, 옥구는 지금 군산시죠. 여기에서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농요로 남아 있습니다. 유황산에는 하나의 비석이 세워져서 당시의 상황을 눈에 보이는 듯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 20년, 나라를 빼앗기고 남편과 자식조차 말리 타국 낯선 땅에 끌려가던 8월 11일 날 금강변 작은 산 위에 마지막 모였던
그 서러운 눈빛 지우지 못해 눈물을 젖은 저고리 앞섭 쥐어뜯으며 이 산 오르길 수백 번.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에서 전승되었던 이 일련의 노래 산유화가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198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산유화가의 명칭은 증보 동국문헌 비고에도 백제 가요제에 나옵니다. 산유화야 산유화야 이런 말이 웬 말이냐. 용머리를 생각하며 구룡포해버렸으니 슬프구나. 어화번님 구국충정 못하였네. 산유화야 산유화야 이포의 남당산은 어찌 그리 유정턴고 매년 8월 16일은 웬 안악내 다 모인다. 무슨 모이 있다더냐. 지금 들으신 노래는 부여 산유화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공연된 제62회 백제 문화재 실황에서 간추린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당나라에 끌려가던 백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금강 언덕에 모여 있었던 것이 계기가 돼서 매년 8월 16일이면 인근 부녀자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의자왕 일행이 탄 대규모 선단이 이 유황산을 통과할 때 강가의 유민들이 상여를 메고 와서 왕과 헤어짐을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던 1989년 이때부터 이 부녀자들의 모임이었었던 축제는 사라지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백제의 유적은 많지만 노래로 구성된 것은 오직 이 산유화가와 또 다른 성주풀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사비성의 영화는 폐허로 변하고 백제 유민들 중 실력 있는 장인들은 모두 뽑혀서 경상도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항복한 장군들에게는 다시 관등과 관직을 주어서 전쟁터에 나가 화살바지가 되기도 했으며 명성 높은 고승이나 무당들은 모두 신라의 하급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잡혀온 무당들은 경상도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후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언가 백제의 영향이 남아서 성주풀이를 비롯한 백제의 노래의 그 특징인 경토리자가 남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요로 바뀐 이 노래는 앞소리와 뒷소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뒷소리에는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서리서리 내리소서 하고는 백제의 의자왕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에라 대신야로 끝나게 됩니다. 이를 성주굿이라고도 하며 성주무가라고도 합니다. 이 노래는 경상도의 민요토리가 아닌
경기도 남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창우들이 부르던 고사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백제 유민이 경상도에서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 민요가 된 것이죠. 그 가사는 성조 본향이 어디매뇨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향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어김없이 에라만수로 끝납니다. 이 에라만수는 어하라만수와 같은 말로 백제 귀족들 사이에서 임금님을 지칭하던 칭호였는데, 이때 어라는 오늘날의 어르신 또는 어른과 같은 중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라 하의 하는 중세 우리말로 체언 뒤에 붙어서 대상을 존칭하는 그런 조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시여, 누구누구이시여 이런 뜻이죠. 가령 백제 가요 정읍사에 달하, 높이곰 도다사 이렇게 나오죠. 이때 하가 바로 시어니까 달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또 용묘천가에도 닝금하 알아소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역시 임금님이시여 알아주소서 이런 구어입니다. 백제 무당들이 경상도에 퍼뜨린 이 노래는 오늘날 성주풀이라는 노래로 대중화한 음악도 있습니다. 이 노래에 낙양성 심리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낙양성은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13개 왕조가 도읍을 하고 8개의 왕조가 제2의 수도로 삼았었던 도시죠. 그래서 고금의 흥망성쇠를 알고 싶다면 낙양성에 한번 가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곳에 백제 의장의 능도 있고 수많은 영웅호걸이 같이 묻혀 있었던 그런 북망산도 있습니다. 북망산이죠. 이 노래말에 심리 허가 나오는데, 이 허자는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낙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이 심리허에는 이미 의자왕보다 400년 전에 죽은 오나라의 마지막 왕 손호의 무덤도 있고 수나라의 왕이었던 진숙보의 무덤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의자왕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관이 또 누구냐 라는 가사가 생긴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연에도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로 끝납니다. 성주풀이의 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성주풀이를 가수 유진아 씨의 음성으로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죠.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정무 덤문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절대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의 인생 한 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별도이니 에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이렇듯 무속인들이 백제 왕을 은밀히 신격화하면서 살았던 것에 반해서 백제의 장인들은 경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분, 고성, 궁궐, 사찰 등을 지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백제인들은 수학이나 기하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면서 다보탑이나 석가탑을 축조했죠. 또 재련술과 주조에 대한 기술도 뛰어나서 범종, 사리장치, 금관, 금동불상의 제작에 동원됐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불교 세계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백운교, 청운교 등의 그 불국사의 돌층계가 아주 유명하죠. 또
대웅전 앞에 석가탑이나 다보탑도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문사제 3층 석탑이나 중원 탑평리 7층 석탑 등이 뛰어난 백제 노예 장인들이 세운 자랑거리입니다. 의자왕은 당나라로 잡혀갔지만 그 후에도 부여 복신이나 승려 도침, 흑치상지, 지수진 등은 임존성을 중심으로 항전하면서 백제라는 국호는 지속되고 존립했습니다. 외국에 있었던 백제 왕자 부여 풍장을 본국으로 데려와서 왕으로 옹립하고 식민지 왜국과 또 새롭게 동맹을 맺은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하면서 백제 부흥을 꾀했었죠. 621년에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 부여 풍장이 드디어 외국에서 5,000명의 군사와 함께 한반도로 와서 백제 제32대 왕으로 등극하고 구국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때 외국은 본국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수차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특히 외국을 통치하던 의자왕의 누나인 제명여왕은 우선 10,000명의 군사를 보냈고요. 그 뒤 그녀의 아들 천지천왕이 662년에 27,000명, 623년에 다시 10,000명의 군사를 보냈으니까 모두 합하면 47,000명이라는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군은 백강전투에서 당나라군에게 대패했죠. 백제의 마지막 왕인 부여 풍장까지 고구려로 망명하게 되면서 백제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 외국에 남아있었던 제명여왕의 아들 중대형이 천황으로 등극하면서 이에 앞섰던 외국의 지도자들 37명을 모두 천황으로 추대할 때 그때 제명여왕도 제명천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제 무왕의 딸인 그녀는 동생 의자왕이 나당전하군에게 패망하자 백제 부국을 위해서 대군을 보내서 백제를 구하고자 썼던 아주 마지막 의리 깊은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외국의 부국군 47,000명이 순국한 그 백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금강 하류로 보고 있습니다. 제명여왕은 백제에 파견된 부국군 요청에 따라서 구주의 조창궁에 도착해서 전쟁을 지휘하던 중에 661년 7월에 사망했습니다. 조창궁은 지금 복강시니까 후쿠오카죠. 이 복강시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백제 부국 운동도 허사가 됐습니다. 제명여왕이 죽은 뒤 열도 백제에서는 중대형이 태자로 실권을 장악했으나 본국 백제가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즉위식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무려 6년이나 태자로 있으면서 국정을 맡아보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백제 부국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중대형은 부여 용으로서 후일 천지천왕으로 등극하는 인물입니다. 한반도 백제에 남았던 부여 풍장이 고구려로 망명하자 이제 모든 그 의자왕계의 대권은 중대형에게로 넘어갑니다. 663년 본국 백제의 부국운동까지 망하자 본국 백제에 남아있었던 백제의 신하들은 국내성에 모여서 이제 백제의 앞날은 백제에 남아있는 식민지 외국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성은 오늘날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신과 지도자들이 외국으로 갑니다. 그들은 664년에 북구주에서 다시 백제국이라는 국호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외국의 지도자는 중대형 태자였습니다. 그리고 번국 체계를 백제 본국 체계로 바꾸고 모든 관제와 관직도
백제식으로 전부 다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백제국은 그 이듬해 수도를 근강지방으로 옮기고 백제의 유력한 지도자 400명을 우선 이주시켰고 667년에는 2000명을 이주시켜서 국가의 수도로서 모든 것을 어울리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670년에 드디어 국호를 백제국에서 일본이라 바꾸면서 중대형이 천황으로 등극합니다. 중대형, 즉 천지천황은 사라진 백제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자신의 지위도 격상된 천황이라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앞섰던 모든 지도자들도, 외국의 지도자들도 천황으로 추존했죠. 이렇게 해서 백제의 유민들은 일부 당나라에 끌려가고 일부는 신라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을 했고 또 일부는 부국운동을 하면서 663년까지 버티다가 식민지 외국에 가서 국호를 외해서 백제국으로 그리고 다시 일본이란 이름으로 정하면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일본은 패망한 백제와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롭게 시작했지만 사실 천황은 명목상의 군주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그 아래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많은 정권이 거쳤지만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천황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자, 오늘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백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막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